우리 사회를 밝게 빛내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임헌무 세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후보자님의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출마 선언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대표 시민들과 함께 이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불가맘,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20대 직장인이면서 또 삽살리게 또 협회 회장님을 지내시는 분, 또 우리 변호사님이면서 세종시 협력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임헌우 한의사님 아주 침술로 유명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시고 계십니다. 손님들이. 그리고 같이 또 수학학원을 하고 계시고 또 자영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이런 분들이 저는 세종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공간도 오시기가 조금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조치원 5분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이 전통적인 도시에 여기가 그 재질 공장을 했었던 그런 건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거의 건물을 그대로 부수지 않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골조와 이 토대를 모두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건물입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조치원 100년의 또 세종시 과거의 역사를 같이 현재로 재해석하고 여기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는 저의 미래상을 이 자리에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기순 국민의힘 세종을 지역구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식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순 후보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세종시민, 당원 동료 여러분,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주민, 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 저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은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첫 영입 인사로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을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그간 전문 행정가로서 여성과 청소년, 아동,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가족들, 또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롭게 정치가로서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더 크고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한 번 힘든 길이지만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경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우리 여기 세종시에 계시는 소상공인님들도 문 닫는 곳도 많고 폐업하는 곳도 많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는 행정 수도의 완성을 앞두고 여러 난관과 과제가 있지만 지금 정치적인 정쟁과 분열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세종의 힘 이기순은 이런 시대적 대위기와
과업을 해결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심장의 중심부 가족의 고향인 세종시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세종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비대위 1호 영입인사 이기수입니다. 저 이기수는 여기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나이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사회적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도 키우면서 저도 참 힘든 과정을 겪었고 유리천장을 뚫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마친 지금에도 저는 국민의 동복으로서 다시 한번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종시를 위한 약속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하나는 저출산 돌파에 성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 낳는 곳이 없고 우리 지금 해밀동에서 오신 우리 엄마, 금쪽이 엄마는 지금 2아이를 낳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를 낳아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제가 젊은이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고 출산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정말 가치관이 많이 변해서 일단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갖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보다는 가족보다는 직업이 먼저인 그런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는 그들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렵고 교육 문제, 특히 자녀 교육 문제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나는 아기를 낳지 않고 싶습니다 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18일 첫 번째 공약으로 일과 가족, 국민 행복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조직으로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출산하면 아빠들이 아기를 못 돌봐요. 우리나라가 아빠 지금 출산 휴가가 열흘입니다. 지난해 5일에서 열흘로 늘어났는데 이제부터는 한 달 휴가를 주겠다고 당에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 최한산이 150만 원인데 21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 노력이 우리 세종 시민한테도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세종시 특성에 맞춰서 이기순표 세종형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종시의 미래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지금 2아이부터 다자녀 가정인데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비 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은 초등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끝나고 나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학원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원을 돌리느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 늘봄 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청소년 지역센터랑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랑 연결해서 늘봄 학교를 늘려나가도록 하고 또 세종형 키즈카페, 엄마들이 아이가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초등 돌봄들을 예체능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동네 키움센터 등 아이돌 인프라도 보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문제도 많은데 세종시 청소년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자살 자해를 시도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폭력에도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조치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늘리고 학교박센터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늘 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고민 문제를 들을 수 있는 자유공간을 동단위에는 많은데 면단위에는 없습니다. 우리 면단위보다 확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ADHD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 부족급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지원 기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정말 고급 유휴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편 따라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재취업을 알선하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현재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도 확충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에는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가 35%인데 세종시도 그만큼 근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데 이분들의 정서적인 지지, 생활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 자녀 양육 부모들을 도와드리고 맞벌이 부부를 도와드리고 또 한부모 가정도 계시고 노인,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가정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가 세종시와 협력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기수인의 약속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제가 대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를 가장 세종답게 만드는 것은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제와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이후에 세종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 세종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지금 남은 과제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국회의사당이 지금 건립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빨리 추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세종시 의사당만 와도 국회의사당의 2배가 넘는 부지를 확보했고 돈은 3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 돈을 세종시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가 예산을 들여와야 될 상황입니다. 또 세종시에는 그 외에 미이전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도 이전해 와야 합니다. 지방법원과 검찰도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지역과제를 누가 잘 해내고 소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 예산을 쓰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제가 평생 일을 해와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전문성을 세종 행정소용 수도를 만드는데 온갖 쓰다보고 볼 생각입니다. 또 세종시를 희망에 꼽히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부흥해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이곳 조치원의 1927 공간처럼 조치원역과 조치원의 상징인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인근은 전국의 젊은이들, MZ세대들이 찾아오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문화거리가 넘치는 활기찬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상권을 부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세종시에는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고 세종시에서 머물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해주고 또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산업, 지금 한참 유망한 AI 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고 또 양자, 서울시, 세종시가 하고 싶어하는 양자기술 산업을 확충하고 사이버 보안 등 벤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 농업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조치원 농산물, 대표적인 농산물이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조치원 농산물. 맞습니다. 복숭아. 우리가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만 알고 계시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화천에 그 유명한 축제 아시죠? 네, 산천어 축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보령에 또 뭐 있습니까? 머드 축제 있잖아요. 우리 복숭아 축제를 이렇게 전국의 축제로, 이 복숭아 축제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축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넘어서 경제가 부흥하는 도시, 정치와 행정과 국정과 의정활동이 중심이 되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의 또 마지막 약속 세 번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여당 의원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기순 세종시의 첫 번째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세종시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붓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세종 시민들과 함께 꿈꾸면서 써내려 가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러분들 TV에서 맨날 보시지만 거대 야당의 폭포와 방탄국회로 국정이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도 여러분들 보육을 위한, 자녀 양육을 위한 아이돌 홈 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 상임위에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6개월, 1년을 지금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정말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야가 싸우느라고 회의조차 못하고 이런 상태에 결국 국민 행복을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3년이 남아있는데 계속 거대 야당의 횡포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종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세종 시민들, 약자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저는 세종시의 힘이 되어서 국민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기 세종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 세종시에 이사만루, 야구장의 이사만루에 긴박한 상황에 서 있는데 제가 4번 타자가 돼서 역전 홈런포를 한번 쏘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박수 좀 쳐주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고 미래로 나가려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바뀜의 역사, 세종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저 이기순을 4월 10일 세종시 총선에서 첫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다 함께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부터 내려놓을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료, 우리 주민 여러분, 세종시는 남편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종시에 정말 반해서 저희 친정보다 시댁을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평지의 우뚝선, 전월산 아래에는 비단강이 휘둘고 있고요. 또 멀리 계룡산 연봉들이 그렇게 나지막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산마루를 볼 때마다 저는 여기서 안식을 얻어갔습니다. 또 앵챙이 나루가 있고 며느리 바위가 고향의 향기를 더하고 이곳은 그쪽 살았던 곳은 정말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저에게는 행복한 곳,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더없이 행복했던 것은 저희 시아버님이 평생 교사로 공직하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 낡아 빠진 더러워진 구두를 직접 닦아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 사랑을 해주시면서 공직에 있을 때는 너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이제는 세종시 지역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아버님이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저를 볼 때마다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명절에 오시면 한박 웃음을 띠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제 평생에 가슴에 새기면서 그 신념이 되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시발점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우리 또 가족들이 또 큰 세종이 주신 그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의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면 미래가 됩니다.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모두가 꿈꾸는 세종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가 나오셨듯이 저 아이들이 웃음을 지으면서 모든 가정이 행복한 세상, 삽살이 개를 키우는 가정도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급에서 35년간 일한 행정 전문가이고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이사장을 역임한 아동 청소년 전문가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차관이고 국민의힘 비대위 1호 영입 인사입니다.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발전과 미래를 우리 세종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꼭 새로운 일꾼 저 이기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꿈꾸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후보자님의 출마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보자님의 신발을 봐주십시오. 신발에 있는 굽이 다 달아서 열심히 뛰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인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가감없이 질의응답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OTN 임헌선 기자랍니다. 예, 저는 공통 질의를 이전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공통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출마를 올 지역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경선을 하든지 전략 공천이든지 어쨌든 간에 1인의 후보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할 의향이 계신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세종이 그제 옛날이죠. 연기군 결혼을 처음에 하셨을 때 이 연기군 고향의 남편 되시는 고향에 처음 결혼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느꼈던 그 이 마음 그것을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그 잼버리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관계 후보님에 대한 낭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점에서는 전라북도 도지사님 또 거기에 준하는 국회의원님 또 각종 그 6개 부서의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이 거기에 같이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 차관님을 어느 분은 차관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차관님이 그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지사님, 여기 국회의원님, 각 정부 장관님들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보고요. 세종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오셨으면 또 앞으로 또 추후에 노후를 세종 지역에서 보내실 건데 거기적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 후보들이 같이 있는데 그 결과에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마땅히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연기군 저희 양아리의 집은 옛날 낮은 그 한옥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들이 많았는데 5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저희 아버님은 또 작은 아버님 식솔들도 같이 이렇게 또 살고 있어서 집은 작지만 엄청 식구가 바글바글한, 정말 지금같이 상상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었고, 제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집이니까 제가 그 문지방에 걸쳤어요. 일어나다가 새 신부가 문지방 턱을 이렇게, 문지방이 아니라 여기 위에 뭐죠? 문 위에 난간에 부딪혔더니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키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살기 너무 불편하구나 해가지고 퇴직하신 다음에 그 돈을 들여서 2층 야목집을 지으셨어요. 며느리 이 천장이 안 닿게 하는 큰 천장 만드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 방 한 칸씩 차지할 수 있도록 방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신 사랑은 정말 너무 말할 수 없이 컸고, 또 하나는 새 신부를 입고 우리 오늘 시어머님이 날씨가 추워서 못 오셨는데 저를 데리고 그 양아리 집집마다 다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때 색동저고를 입고 막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알 수도 없는 공간이 있는데 가면 뭐 하나라도 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출판 기념회 때도 말했지만 제가 서기관 승진했을 때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마을 잔치를 벌여주셨고, 그때 이장님도 그 자리에 여기 어느 저희 행사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주민 50명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지금 잔치를 열었던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함께 김장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 나누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이 남고요. 잼버리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회 초기에 사실은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전라북도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지역이 폭염하고 사실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또 위생 문제라든가 그게 또 제대로 된 어떤 그 상업용, 농업용 토지로 돼서 물 빠짐이 아주 안 좋은 토지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잼버리 대원들이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무총리를 위시로 해가지고 또 각 기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가 됐고, 또 여러분들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피난을 빠른 시일 내에 8개 시도를 하는데 아마 세종시도 왔을 겁니다. 포르투갈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잘 지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팝을 하면서 피날레를 엄청 잘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언론에 소개는 안 됐지만 우리 국무총리님과 장관들한테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감사 레터가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국. 정말 평생 절에 가서 아이들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머리를 깎은 아이들도 있었고, 한국 문화에 너무 많이 심취해서 가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나중에는 멸렬한 지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건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는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고 다른 부처 전라북도 또 김윤동 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이 하고 계셨고,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주인공이시고 그 사무국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침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여가부 장관과 함께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청년들 지금 제가 세종시 인구를 보니까 20대 인구가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입니다. 세종시가 30, 40대는 많은데 20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만나봤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저는 세종시에서 조치원
계신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살고자 하는 청년을 만났더니 10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네들의 창의력을 조금 인정해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택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고 직업을 가지신 아이들을 위한 분들의 주택을 그 청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너무 조그만 평수예요. 10평도 안 되는 고시원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주택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적정한 규모의, 청년들이 원하는 적정한 규모의 주거를 지원하고 또 창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미래 융합형 일자리 산업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그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일하면서 세종 시민으로 세금을 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 20대 청년들 또 30대 직장인들, 제가 아까 옆에 계신 우리 세종시 대표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버스 이병입니다. 예,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불가리아가 와서 만족하고 갔습니다. 잼버리에 세종에는요. 오기 전까지 이제 세종과의 인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미이전 행정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래 근무하셨던 여성가족부가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차관님하고 같이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생각, 각오를 말씀? 네, 지금 우리 법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 그 중에 이제 먼저 있었던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지금 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논쟁이 있어서 외교안보 부분의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또 공공기관은 이곳으로 함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국회와 또 당과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석 이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이루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고 이제 공정한 정책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인재 영입 이루이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전력 공천에 대한 어떤 내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실에 오실 때 제가 여쭤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셨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걸 좀 분명히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마 선언문 첫 페이지 낭독을 하실 때 원고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1호 인재 영입이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름을 언급을 지금 조금 전에 하실 때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갈등이 비춰진 모양새 때문에 그러신지 아닌지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신 질문부터 답변하면 하다가 그냥 제가 생략한 거고 그런 정치적인 복선은 전혀 없었고 생각도 안 해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 인사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경력이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당이 이제 영입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인재 영입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한 얘기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적인 헤라클레스가 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의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인재 영입된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거나 비대위를 하거나 어차피 그 내용은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민일보의 장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을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크게 그림을 3개 그리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하게 하는 거는 지금 을지역구의 최대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는 이제 우리 복숭아 축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복숭아 생산량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축제를 6억을 들여갖고 했는데 복숭아가 모자라가지고서 보통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고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격상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시의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도의 완성의 문제도 사실 거대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조속히 잘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세종시를 또 운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세종시 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또 부채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현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교통 부분,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지금 광역 버스를 늘리려고 하고 BRT 버스를 증설하려고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공교육 부분은 잘 확립이 되어 있지만 다양성을 맞춰가는 부분들 자녀의 어떤 창의성을 키워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건강한 성장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창의력을 발산해 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 부분은 여기 이제 물량이 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그건 추후에 좀 더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가 말하는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저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상징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회 세종로 박승철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쪽에서 예비 후보님들하고 타 후보님들하고 만나긴 하고 또 협의를 한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굴은 맞고 인사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하유 의원님도 어느 행사 가서 인사 나눴고 이준배 또 우리 경제부시장을 지내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눴고 조관식 후보는 가까이 자주 만나게 돼서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에서 정리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요. 예, 그만하시고 이제 아까 나오셨던 우리 기념 촬영 순수 직순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오셨던 그 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좀 나와주시면 먼저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 이후에 그 후보자님과 함께 사진 찍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먼저 꽃다발 우리 또 우리 부근 되시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우리 저기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한의사님하고 사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마 선언식을 한거 의미
제가 선거 여러 번 치러봤는데요. 후보자님하고 정작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단독 독사진 찍을 수 있도록 촬영한 이후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